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최 씨보다 4년 많은 형량이지만 이 재판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호 정지를 추진합니다. 다만 세이프가드 발동국 양호 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TV와 가전 사업 부분 선전에 힘입어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10년 만의 성적으로 전문가들은 올레드 TV와 LG 시그니처 등 이른바 프리미엄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 지급 사고를 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2조 원으로 주식을 배당받는 일부 직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의 주가가 한때 폭락했지만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주식을 환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병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간밤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확전 우려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수 하락 마감한 오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탄탄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홍보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홍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장은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모습 보면서 참 아직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그거 아니래도 가격 원리 때문에 하락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사업가였고 현재 대통령이에요. 무슨 얘기냐?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경제를 갖고 현재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면, 그러니까 실리는 정치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현재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경제학적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손익을 따져봐서 이 정도만 끝내고 아니면 뭐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사실상 명분은 경제인데 실리는 정치적으로 지금 추구하려고 합니다. 재선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를 얻고 싶은 게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볼 때 당연히 그런 이슈가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 이면적인 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하겠고요.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지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일주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오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450선과 2400선 사이 전투의 승자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2429.58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2450선과 2400선 사이 전투의 승자 어떻게 좀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주 이색적인 제목이죠.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전투에서 계속 패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건데 현재 2450선에서 2400선 요 사이가 아주 치열합니다. 마치 실제 전쟁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여기까지가 정상적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게 비정상적 흐름이에요. 물론 이건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는 시장이 현재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걸 계속 체크합니다. 이 시장 분석할 때 포인트가 그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제대로 된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라인입니다. 2400에서 2450선. 잘 보세요.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확 한번 밀렸다가 또 여기서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기 치열하게 지금 막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도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과 어떻든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객관적 사항을 한번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월 30일 이후 1월 29일이 고점이었는데 30일부터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바로 오늘까지예요. 자, 매도 세력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3조 5천억 매도했고요. 역시 기간 1조 3천억대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매수 세력은 누구냐? 개인이에요. 5조 2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세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약간 서글프죠. 개인들이 지금 장을 어떻게든 받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뭐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450선이 돌파가 되면 단기 반등세가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승세가 아니에요. 반등세. 그리고 단기라고 제가 전제를 깔았죠. 그러니까 2450선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2400선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급락 후 하락 추세가 아마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결과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별로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중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략 뭐 촘촘하죠. 여기서 뭐 대충 뭐 한 20, 30포인트 올라가면 2450이 돌파되는 거고 내려가면 이탈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2400 이탈되면 아마도 급락 나올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기서 2450선 돌파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고점은 찍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 시황이 중요한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갔다가 조정받고 또 갔다가 또 조정받았죠. 여기서 또 갔어요. 자,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개인의 한계예요. 네, 개인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바로 이날 2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 한 종목 빼고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대세 하락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뭐 이번에도 밀렸다 또 가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수가 그 이후로 밀렸고 지수보다 더 많이 밀린 게 중소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평가 손이 많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주식 투자는 취향이 80%예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장 좋을 때는 뭐 그럭저럭 유지가 돼요. 근데 계속 출렁거릴 때 이번에도 또 조정받고 가겠지. 누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번에도 조정인지 이게 대사하락인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참 어렵겠죠. 어쨌든 제가 그걸 계속 봐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함이 없냐? 대사하락은 별 차이가 없어요. 대사하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정석 투자는 장이 좋을 때만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장이 좋을 때는 현물을 수익 내고 장이 나쁠 때는 하락할 때는 그때는 현물하고 파생을 수익을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장이 좋을 때 지수가 올라갈 때만 수익 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뭐 한두 달 큰 조정이 온다든가 뭐 최소 6개월, 들면 2년짜리 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그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석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상황 논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현물, 내려갈 때는 파생 플러스 현물. 당연히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명심하시길 바란다 설명드렸고요. 평택촌놈 정석 투자 이제 방송 개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는데 시황 부분은 단기를 우선적으로 전달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단기 시장 위주로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무료 교육 강화를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월 31일 이후 코스피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450선 돌파 시 단기 반등세를 지속할 예정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 2400선 이탈 시에는 급락 후 추세에 대한 하락 부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대표님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단기 변곡점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2400과 2450선 사이에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아마도 뭔가 나올 겁니다. 뭐 이탈이 되든 돌파가 되든 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오늘 작은 하락인데 대형주를 주목하세요. 현재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은 이미 약해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가 어쨌든 받쳐지면 지수는 유지가 되는데 대형주 안 받쳐지면 중소형주가 현재 받쳐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를 주목하자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셨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변곡점일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대형주 흐름에 계속해서 다음 주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 그린푸드 올라왔습니다. 그룹 순환 출자 해소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NHN벅스입니다. SK텔레콤의 인수 검토설까지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현대 그린푸드가 올라왔는데요. 그룹 순환 출자 해소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입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현대 그린푸드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02% 빠지면서 14,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순환 출자 해소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을 좀 받았지만 일단 오늘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당히 억울합니다. 적정 주가가 대략 한 39,200원, 그러니까 4만 원 육박하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갔고요. 오늘 이제 재료 덕분에 살짝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됐죠. 그래서 보유자는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계속 추세가 내려갔었죠. 내려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2015년이 이제 고점 찍고 하염없이 내려가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뭐 나름대로 가격이 됐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던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뭐 어떤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좀 더 보유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 기업 가치가 워낙 튼실하고 또 저평가된 종목이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내수주 순환매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조정 시에는 일단 내수주 순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이슈는 NHN벅스 올라왔는데요. SK텔레콤의 인수 검토설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하죠. 자, NHN벅스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9,0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오늘장 꽤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고가가 11,75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결국엔 좀 음봉으로 아쉽게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을 지속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좀 더 하락한다고 해도 크게 뭐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검토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이제 단기 매매 접근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거시적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부터 2009년 후반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략 하단이 이 정도예요. 상단이 대충 이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 추세로 봤을 때 사실 하단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재료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고점에서 못 던졌는데 지금 던지는 건 그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던진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하세요. 좀 더 홀딩 하시고, 없는 분들은, 단기 매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보유자는 홀딩 지속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로 접근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현대 그린푸드와 NHN벅스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평택촌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위닉스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미셀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위닉스 올라왔는데요. 자,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위닉스 오늘장과 최근 좀 흐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합니다. 오늘은 4.25% 상승한 18,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에서 조금 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위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미세먼지 관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지금 던지는 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세먼지 테마주는 정말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에요.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짜리 테마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전 국민이에요. 아마 역대 테마주 중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대상인, 수혜 대상인 테마가 과연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대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확률상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 중에 하나도 위닉스였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를 보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6월에 강연회 때 언급했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크레인사이언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위닉스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이거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고요. 지수가 대폭락하면 당연히 1순위로 여러분들이 꼭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현재 홀딩 조금씩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종목은 파미셀 올라왔습니다. 자, 파미셀 먼저 오늘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파미셀 상당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17% 넘는 급등 이어갔고요. 종가는 28,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탄력받은 이후에 16,000원대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또 탄력을 받고 20,000원대를 돌파를 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좋은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가 필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출근하지 마세요. 이게 더 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적정 주가가 2,700원짜리예요. 아마 여기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10배가 터질 것 같은데, 물론 적정 주가 기준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21선 이탈됐을 때 접근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출근하지 말아달라. 왜? 더 갈 수도 있어요. 가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번 밀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자면 파미셀 최근 상당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추세가 좋아 보이고 기술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추격해서 따라가서 좀 매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제하셔라, 지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에 대한 내용, 대표님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71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가 88,500원에 비중 80%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K 하이닉스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장은요, 83,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3.14%가 밀렸네요. 자, 최근에 최고가 91,500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SK 하이닉스인데 88,000원대라면 꽤 높은 매수가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매일 15종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최대한 많은 종목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실제 방송이 되면 제가 이제 뭔가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는 막 열정이 솟구치다 보니까 상담 종목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수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분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절반 매도, 나머지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정도 매도하시는데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아마 여기라고 추정됩니다. 작년 같지는 않고요. 여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전형적인 쌍봉 패턴이죠. 완전히 봉우리 2개 딱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여기서 왜 매수하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가면 전형적인 쌍봉입니다. 쌍봉이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매물대가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외봉하고 이 쌍봉하고는 틀려요. 외봉은 고점이 하나잖아요. 근데 쌍봉은 어떻습니까? 2개 아닙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시 매수하자. 그리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가 오면은 매수하지 마세요. 더 갈 땐 가더라도. 그 전에 매수를 못했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잡으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라고 판단됩니다. 조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초보자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지금 80%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실패한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비중으로 40%를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의 좀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격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08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알리코 제약의 매수가 22,700원의 비중 20%, 계속 빠집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알리코 제약은요, 2.59% 빠지면서 27,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그런 상장주입니다. 일단 알리코제약은 22,7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구간 2만 원대 간신히 좀 지켜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정주가 5,800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감망을 하세요. 왜 그러냐? 신규주의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상장되고 나서 하루 이틀 종목 맞고 계속 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짝한 다음에 거꾸로 계속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보호예수기간.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은 상장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주식을 못 팔아요. 네, 그게 이제, 현재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 오래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방송으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반짝하고 밀린 주식들은 그냥 단기 매매하던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적당히 시간 지날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알리코 제약은 지금 추세는 너무 약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초반에 반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계속 그냥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재료가 발생한다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해야 흥부 아니면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코지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자체도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손절 가격은 일단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더욱더 하락한다면은 마이너스 15%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914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EM코리아를 매수가 4,800원에 비중 3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EM코리아 먼저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5.30%나 밀리면서 4,3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700원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 추세 무너진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눌리는데요. 자, 대표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 자체 선택은 문제가 없고요. 뭐 매수 가격도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을 5%에서 끊던 마이너스 15%를 끊은 다음에 더 하락하면 재매수하라고요. 조금 전에 알리코지약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매도 관망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재매수. 그러니까 노리긴 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려보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21선 이탈해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누가? 미보유자들 말이에요.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모멘텀도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했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120선이 만약 이탈된다. 그럼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손절할 때 하더라도 한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너무 두텁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달라.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종목 잡으면 됩니다.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세요. 이 종목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현물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한 게 파생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선물 같은 경우 종목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선물 같은 경우 딱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물론 뭐 어떤 그 월물에 따라서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보통 당월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그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물은 종목이 2,000개예요. 어떤 특정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관심 종목을 세팅해놔요. 그 다음에 그 관심 종목 중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쫙 설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면 잡으세요. 아니면 안 잡으면 됩니다. 그걸 습관 들이면 되는데 그냥 막 마음이 급해요. 빨리 돈 벌어야지 하는 어떤 그 조급증, 또 과도한 욕심 이런 게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그 아무 때나 들어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수차 해드렸죠. 투자 기간과 매매 횟수는 수익률과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10년 투자했다고 해서요. 1년 투자한 사람보다 돈 더 버는 거 아니에요. 12개월 중에서 1년 12개월 중에서 12개월 매매한 사람보다 1개월이나 2개월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10번 매매한 사람보다 한두 번 매매한 사람이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주식 투자한 지 5년, 10년 됐어요. 큰 손실 났어요.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안 먹혀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한두 명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개는 끄덕거려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만회하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초보자들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명심하세요. 종목 2,00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일단 세팅해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거를 한 30개 정도 안에 축소해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이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하면서 보수적으로 한번 쫙 설정해 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기준이 온다. 그럼 그때 하세요. 안 오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일단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남들 1년 동안 뭐 한 30번, 40번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뭐 결정적일 때 들어가서 딱 한 종목, 딱 한 달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린 게 없는 분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손해가 컸던 분들은요, 제가 이 얘기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보자들은 저한테 웬만하면 배우시라고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 뭐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잡아주겠다, 뭐 대박을 내주겠다, 이런 허황된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게 진짜 정석 투자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뭐 가격대도 괜찮았고 일단 종목 선택도 좋았지만 단기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손절 라인 제시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시청자분은 끝자리 52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알서포트를 매수가 2,83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알서포트는요, 2.65% 상승하면서 2,515원에 마감될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알서포트 2,830원에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알서포트의 추세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표님은 알서포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위아래 걸린 데를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종목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아마 여기 같습니다. 여기 같아요. 근데 뭐 이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가 되든 좀 아쉽죠. 아쉽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같았으면 뭐가 문제냐? 여기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밀리는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올라가기 힘들어요.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매물대라는 거 아시죠? 매물대. 매물대가 있으면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상장한 지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매물대는 단기 매물대가 중요한 겁니다. 중장기 매물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옛날에 5년, 10년 전에 매수해서 홀딩한 사람들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TS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됐냐? 매물대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현재 시스템에 이 과거에 어땠었는지. 현재는 여러분들이 HTS로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수해요. 그 다음에 매도합니다. 또 다른 종목도 매수해요. 또 매도, 이게 100번도 가능합니다. 근데 98년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경력 20년 넘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매수를 해요.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바로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화요일날 팔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 매도하든 화요일에 매도하든 하루는 무조건 매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매수해서 월요일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매매가 안 됩니다. 수요일날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매수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은 무조건 매매가 안 돼요. 목요일만 재개가 된다. 옛날에는 단타 자체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IMF 터지고 증권회사들 막 문 닫고 무너지고 어려움이 증권했을 때 그때 이게 그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HTS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9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중장기 매물대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길어봐야 6개월, 짧으면 한 달 전 이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그 점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서포트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537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코디엠을 매수가 1,2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코디엠은요. 5.38% 상승하면서 1,175원에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 매수를 하셨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코디엠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인 것도 있고 또 추첨해서 하셨어요.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감망을 하세요. 지금은 좀 불리하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디엠은 일단 추경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본전,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5%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분의 끝자리 398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벽산을 매수가 3,610원의 비중 10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벽산 종가는요, 2.71% 상승하면서 3,9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벽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100%나 실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나름대로 매수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점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계통의 그 종목들,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 건설주들이 추세 상승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사실 좀 억울하죠. 적정주가 이제 8,000원짜리인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대략 3,610원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죠. 이분은 그동안 잘 배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 종목이 아무리 탄력이 있어도 21선 아래, 업종이 나쁘다 61선 위, 지수가 조정받았다 그러면 120선 아래. 그러니까 딱 좋은 거예요. 아주 배운 대로 하신 거죠. 어쨌든 잘하셨고요.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평가 얘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던지는 건 맞아요. 네, 100%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수가 불하니까 그건 맞는데, 자, 똑같이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보다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 상담 도와주실 때도 항상 투자 교육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튼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벽산은 비중 100% 실으셨고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렸다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135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두산엔진을 매수가 5,100원에 비중 30% 매도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두산 엔진은요, 1.76% 빠지면서 5,5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두산 엔진 오늘장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대표님 매도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매수 하셨는데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현재 평가 이깁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왜 그러냐? 제가 그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죠? 다음 주 시황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2450선 뚫고 가주면 좋은데 2400선 무너지면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대응해달라. 그래서 항상 현물하시는 분들도 시황을 보셔야 됩니다. 파생은 시황이 곧 수익입니다. 시황 잘 보면 바로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가 쨍쨍 뜬 날이 있고요. 먹구름이 쫙 끼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 비 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먹구름이 많을 때가 높겠죠.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저기압이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안 좋아지잖아요. 무슨 얘기냐? 시황이 하락으로 접어들면 전체 종목에 대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수가 빠져도 가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잘 가는 종목만 잡을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엔진 일단 좀 매수에 대한 과정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끝자리 562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려제약을 매수가 14,2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늘장의 고려제약은요 1.98% 빠집니다. 12,350원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14,7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주가였는데, 11,000원대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이거는 이제 치매 관련 테마주인데,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모멘텀은 있어요. 다만 이분은 너무 무모했죠. 차트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는 한 대부분 다 노력해서 힘들게 돈을 벌었잖아요. 왜 허무하게 돈을 자꾸 이렇게 손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 잘못하면 노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노후 망쳐갖고 내 자식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거 거의 도박과 다름없어요. 왜? 누가 보더라도 저 동그라미 구간은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탄력적인 종목이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 그러면 그것만 지켜도 절대로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제약 같은 경우 치매 관련 타마주로도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14,200원 너무 좀 높은 가격대에서 좀 앞뒤 사정과 현재 구간에 좀 정확한 분석 없이 그렇게 들어가신다면은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부터 상담 또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984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평수님,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가 12만 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 일렉트릭 오늘장의 종가는요 1.53% 빠지면서 77,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 제철 지금 분할된 3사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워낙 많이 좀 거론을 해 주셨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흘러내렸어요. 좀 어떻게 좀 할까요? 현실적으로 중기부여하시고요. 저점 일탈 시에 다시 질문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제 방송을 본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나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매일같이 안 본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현대중공업 원래 그 분야 그대로 남아있고 새롭게 3개로 분할됐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말고도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현대일렉트릭은 안 좋다. 이건 더 빠질 거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내려가고 있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만약에 작년부터 방송을 들었다 그러면 매일같이 안 본 거죠. 하필이면 그 얘기할 때 안 보신 거예요. 한 번만 만약에 제 얘기를 들었으면 이거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려면 매일 보세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시청한 지 한 달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촌님, 저는 평촌님을 안 지 벌써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근데 서울경제 TV 나오는 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위해서 방송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평택촌놈이 현재 서울경제 TV 나오고 있다. 이걸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혹세무민한 적도 없고 함부로 한 적도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발견해갖고 이렇게 피해보신 분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널리 이 방송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꽤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일단 현재 부근 77,100원인데요. 최저점 75,500원. 다시 한번 저점 이탈 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은 대표님이 그에 맞는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죠.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오늘 추첨한 날입니다. 오늘 추첨자를 먼저 화면 통해서 이벤트 당첨자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633님입니다. 동양생명을 문의 주셨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5892님입니다. 성창 오토텍 문의 주신 시청자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당첨자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님,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카데미 VOD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기초 군사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투자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청자분들 많이 준비하셨다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 추첨해서 이렇게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청권 받아보셔서 좋은 투자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상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바깥에 꽃은 폈는데 날씨가 좀 아쉽게도 좀 추워졌는데요.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